자, 그럼 영 페스티벌의 시작을 열어주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신재윤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바꾼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청년 열정으로 미래를 열어라라는 주제로 들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변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음 순서는 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 문화를 이끌고 있는 금융 크리에이터 박동호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금융 투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박곰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나름 간략하게 전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투자 상사라는 곳을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것은 주식 브로커 일을 가장 오래 했는데요. 그때는 자산가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운용사로 가고 나서는 이제 펀드의 생태계를 경험을 했고, 마지막으로 자문사에 가서는 일종의 해치 펀딩 같은 것에 직접 임하게 되면서 나름 정말 초보 투자자부터 정말 초 끝에 있는 고수들까지 다 함께 일을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다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와 방법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 주식 뭐 사요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 헤매죠. 하지만 모릅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그걸 사는 사람도, 중개하는 사람도, 그 회사의 대표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뭘 사면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저도 너무 오래 헤맸었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달드릴 걸 딱 세 가지 준비했어요. 하나는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것에 좀 개념적인 거, 두 번째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되게 뻔한 것, 여기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겪었던 금융인에 대한 얘기,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산 배분입니다. 제가 PT를 좀 보면서 여기 서서 할게요. 자산 배분이라는 건요, 그냥 분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투자 전략의 한 종류입니다. 채권과 주식과 원자재, 금, 부동산, 현금, 달러 이런 것들을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비율을 고수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자산 배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훨씬 오래전에 기금이 훨씬 일찍 발달했던 미국에서도 이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다 맡겨놓으면 계속 예금만 하고 그 재무 담당자들이 아무도 리스크를 테이킹 하려고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주식해가지고 다 깨먹고 그런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일찍부터 학문적인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브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금들을 싹 모아가지고 쫙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주식 뭐 샀는지, 주식 언제 샀는지 보다 그 당시에 그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율, 채권의 비율, 원자재의 비율이 결국에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게 90%가 넘더라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사실 여기 대한 건 학문적으로는요, 그 논쟁이 끝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모든 목돈은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금융권 취업하셔가지고 가시면 보게 되는 대부분의 투자는 자산 배분일 겁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자산 배분을 하지 않는 유일한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증권사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거는요. 본사에 사람이 1000명 있는데 1000명들이 일하는 부서 이름이 다 기금운용 1본부, 기금운용 2본부, 여기는 고객자산운용본부 다 자산배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 중에 자산배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그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산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목돈을 다루게 되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자산배분 투자입니다. 자산배분이 좋은 이유는 시장의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가도 그때그때마다 오르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 좋게도 최근 한 2년 동안요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거를 보셨죠? 저는 옛날에 일할 때요 5년 동안 사이클이 안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뭐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이클도 빨리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도는 걸 보면서 우리 어떤 걸 느끼죠? 이때 내가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면 이때 내가 주식을 팔았었다면, 현금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이클은 맞출 수 없지만 준비해놓고 기다리면 항상 오르는 자산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산배분의 목적입니다. 자산배분이 알려지게 된 마케팅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큰 돈을 불리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이 많은 돈들 다 어떻게 운용하지? 믿을 만한 사람도 딱히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도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는 비율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1년 4계절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올웨더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대로 실제로 운영을 하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이걸로 대박이 되죠. 대박이 나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뻔히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 저 포트폴리오의 비중대로 투자를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실이 난 건 단 4번이었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4%를 넘지 않는 정도로 생각보다 방어력도 좋고 길게 보면 수익률도 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산배분 투자라는 게 이렇게 안전하고 방어하기 좋고 장기 수익률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많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요. 그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여기 움푹 패인 이 부분을 아마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나면 떠나죠. 근데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오를 때 하나가 떨어져도 메꿔주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점선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배분하는 사람은 시장을 떠나지 않게 되고 언제든지 조금의 수익을 계속 누적적으로 쌓게 되고 시간이 엄청 지났을 때 계속 남아있게 되고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10이라는 것도 보통은요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000-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 좋을 때 그때까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잘 모으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배분은 그런 면에서 정말 유리한 거죠. 이렇게 자산배분은요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아니시죠? 네. 아까 그 금융권에 또 이제 일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취업자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별로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인간적인 열정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운영사로 이직을 할 때는요, 거기는 아주 스펙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빡빡했다는 느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번 도전골드벨을 직접 참여하면서 또 푸짐한 선물까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내 발 밑에 스케치북과 매직, 그 다음에 스티커 받으신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스티커는 마스크
그 위에 붙여주세요. 오늘 준비된 선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띄워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내실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리액션이 처음으로 나오네요. 자, 상에 보시면 요새 캠프철 아닙니까? 스피커 방수가 되는 제2의 스피커 총 몇 분이죠? 총 4분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버즈 2 몇 분? 2분께 드리고요. 갤럭시 워치 4 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7분께 드릴 겁니다. 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죠? 보는데 적으셔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리시면 스케치북 내려놓으시고, 자, 중간중간 인터뷰 같은 거에서 기프티콘도 드릴 거고요. 패자버전 제가 상황 봐서 너무 적게 나왔다 싶을 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소득 수준의 도시근로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요? LTV, KHAI, PIR, DSR. 네, 생소하죠? 중간 소득 수준의 도시근로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 네, 아마 이 용어 이름에 다 정답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짝. 네. 어때요? 이건 찍었습니까? 볼까요? 그렇군요. 두 번을 먹었군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군요. 알고 계세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2번.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분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고, 한 분이 이제 버즈인데, 혹시 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스피커. 버즈가 더 높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두 분이 원하시니까 합의하에 이분께 스피커, 이분께 버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오늘 선물을 떠나서 오늘 두 분의 연사님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나 학업에 꼭 연결, 접점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금융, 경제 관련한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과 탐구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